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죠.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처음 나오셨죠? 예, 예. 네, 이준석 대표 측근 오브 측근이다 이런 얘기 지난번부터 막 이핵관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측근이면 좀 많이 멀어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최고위원 맡고 있고요. 뭐 많은 당원분들께 또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고위원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짧게 마무리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아무래도 5.18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그 김희송 5.18 진상조사위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전부 다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전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사실 5.18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이 좀 많았지 않아요? 요즘 좀 예.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그러면? 과거를 반추해보면 저희가 5.18이라는 것이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어떻게 보면 비극사적 그렇죠. 사건인데 저희가 여기서 본받을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YS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정당이고 네. YS가 역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또 본인이 민주화 5.18 운동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그렇죠. 뭐 주도한 대통령이셨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거에 5.18에 대한 망언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 좀 자기 부정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근데 한편에서는 상당히 참 긍정적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이거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일종의 퍼포먼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건 아니겠죠? 저희가 뭐 지난 미래통합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들어서면서 호남 동행을 통해서 호남에 많은 진정성을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네. 그 일환으로서 계속 연장선상이니까요. 너무 그렇게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경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 변화 혹은 내지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참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행보냐 이거는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네. 우리가 찬반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호남 특히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냐? 저도 다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서는 너무 강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마치 그런 것 좀 보여지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항상 옹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이번 그 행보를 기점으로 아마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행사, 기획, 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좀 가벼운 움직임이 있었던 것 조금 아쉬운데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 개방도 어떻게 보면 행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께서 힘드신데 80억을 예산을 들여서 열병식 시가행진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쭉 북한에서 열병식 하는 것처럼 그런 쇼를 또 한다고 80억을 또 예산을 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좀 보여주기 쇼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거 좀 가벼운 쇼로만 좀 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여기서 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만 만약에 마무리한다. 그러면 호남 민심을 얻기는 정말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잠깐 예. 말씀드리면 이경 전 부대변인께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대통령께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 후보 시절부터 누누이 5.18 정신이 민주화 운동의 기본 정신이라는 생각을 항상 말씀하셨고 누누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뭐 지방선거를 겨냥한 쇼다 이런 건 좀 색안경을 끼시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선전하면서 김은혜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한테 포기하든가 당을 만들든가 해라.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분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 단일화를 할지 말지는 결과적으로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그 단일화를 만약 하게 되면 네. 이 강용석 전 의원께서도 뭔가 요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복당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가 해서 경기도지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2년 뒤 총선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이 저희 당의 어떤 당의 공천을 또 소속으로서 받아야 되나? 총선을 뛸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게 어, 결과적으로 당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저는 네. 그게 해당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 예,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이 후보가 결정할 문제고요. 뭐 도지사 후보께서 어떻게 판단하시지는 좀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는 김은혜 후보가 원래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수 그 전까지는 당의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본선거 네. 운동이 돌입이 하게 되면 후보의 입장이 가장 좀 중요한 면이 있죠. 이경 대변인한테는 이걸 여쭤볼게요. 결국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경기도지사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토론회를 다 지켜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김동연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그 질문 자체를 약간 전문적인 거에서 좀 이해를 잠깐 못했어요. 아, 김동연 그래요? 후보가 네, 근데 제가 했던 질문은 그게 아닌데요.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맞췄어요.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런가 되게 매너 좋게 맞췄는데 공격을 안 하고? 네, 그런데 오히려 강효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는 질문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서 여기 나왔다라면서 너무나도 무한하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 하나만 놓고 뭐 감정이 상했다. 저는 그것보다도 강효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김은혜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오히려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단일화를 하면 뭔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지금 솔직히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단일화를 해도 김은혜 후보가 당연히 후보가 될 것인데 그럼 강효석 후보한테 단일화 조건으로 뭔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하고서 그쪽에서 가져올 표가 상당히 많다면 그런 모험이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표가 지금으로서는 지지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차범위 내 상대 접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라서 저도 한 필요할 말씀 것 더 같은데. 드리면은 네.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수치상으로 지지율을 보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단일화라는 것이 감동을 드려야 되거든요. 국민들께. 그렇죠. 근데 이번 단일화가 과연 어떤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좀 생각보다 부정적 분위기가 좀 있네요. 근데 뭐, 예.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강효석 후보가 5%에서 10%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근데 뭐 그 말씀도 지금 여론조사 수치인데 결국에 여론조사가 득표율로 이어질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전화를 받고 이제 응답하시는 그렇죠, 분들 적정 그렇죠. 지지층이거나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와 득표율의 실제 결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군요. 네,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허경영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가지고 그분이 실제 본선 가면은 또 엄청나게 잘 많이 얻을 거다, 득표할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또 좀 득표 자체는 좀 적었던 걸로. 근데 허경영 후보하고 강효석 후보는 약간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허경영 후보는 그 독특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강효석 후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 김동연 캠프 쪽에서는 단일화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요?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효석 후보는 본인 얘기로는 난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엄청나다. 네,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네. 단시간에 그 슈퍼챗이라고 하시나요? 네, 네.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받은 걸 보면 그런가요? 있진 않겠.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진보 진영이 그 다른 당이 있듯이 보수 진영이 이제 다른 당을 또 만드는 게 좀 맞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강효석 후보 당 만들면 재밌겠는데요. 저는 당 만드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효석 후보 안 그래도 오늘 우리가 또 좀 전에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전화 논란이 좀 시끄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은혜가 아닌 김동연 후보를 공격하라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이라면 이거 국기문란죄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고발도 지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용석 후보는 나 증거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대변인을 통한
기자들에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한 아니라고? 적이 없다고 예, 했으니까 예. 저는 당연히 대통령실의 그 어떤 브리핑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설사 뭐 정말 사실이다일지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겠지만 네. 사실이다 사실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물론 당선인 시절이지만 그런 전화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또 오픈한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예. 전화한 것도 잘못이지만 오픈한 게 또 문제다. 네, 정치라는 것이 뭐 사적 관계에서 뭐 네. 제가 대통령과 강용석 전 의원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적 둘이 관계 연시원 동기래잖아요. 친하다고 그럼 뭐 주장한 거 얼마든지 아니에요? 사적 동기 차원에서 뭐 붕업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뭐 전화를 드렸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하거나 또 전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전제를 예, 하고 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전화한 거 내용이 문제보다는 공개한 게 문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런 전화한 것도 내용이라면 잘못된 그러니까 거고, 이런 예. 내용이 전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둘이 친해도. 전화한 것도 문제라고 하시긴 근데 이게 하셨어요. 공적인 그런 그 자리에 각자 공적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또 선거법에도 걸렸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네. 지금 대통령이 선거에 대통령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뭐 선거법에도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큰 문제다. 탄핵감 정도일 정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를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뭔가 더 깊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뭐 단일화를 얘기하면 조건 내거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거는 강용석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글쎄요. 감이 안 와가지고. 감은 혼자 안 오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예요? 듣는 나도 분들은 모르겠는데. 예. 뭔가 더 깊은 얘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세요, 김동연 후보를 좀 공격하세요뿐만 아니고 더 비슷한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공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거는 내부에서 좀 덮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지금 네. 공개된 발언만으로도 사실이라면 이거 솔직히 탄핵까지 저희가 몰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들께서.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밝혀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강윤석 후보가 통화 녹음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정말로 진실을 찾는다면 공개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뭐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이경 전 대변인 얘기는 일단 탄핵감이다. 두 번째로 공개된 거 이것만 놓고 봐도요. 이것만 놓고 봐도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을 믿어야죠. 그리고 아까 계속 뭐 감이 있다고 뭐 추측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계속 매우 제가 지금 한번 더 중요한 것 말씀을 같아요. 아까 5.18도 네. 저희가 뭐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이경 전 부대변인 자꾸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있는 사실 그대로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이 사실 그대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본인의 추측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이 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강효석 후보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논란거리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강효석 후보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는 그런 큰 논란을 일으킬 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본인은 뭔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입당이라든지 뭔가 딜을 할 생각도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훨씬 더 심한 말을 했을 뭐 가능성이 심한 말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이거겠죠. 그러니까 김은혜를 지지해라. 그냥 우리가 노멀하게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데 아무튼 강효석 후보의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당당하다. 저희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런 게 너무 잘 보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몰라서 저런 하시는 건가 말씀이신 것 하는 생각이 같고요. 듭니다. 평소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를 저도 오랜 기간 네네네. 저희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정치에 그렇게 관여해서 누가 선거에 관여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이경 부대변인이 너무 넘겨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요. 이거를 아니, 이런 그리고 전화로 생각을 한번 해서는 상식적으로 안 한번 돼요. 생각해보시죠. 대통령 보세요. 당선인이 그러니까 이런 걸 경기-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있지도 않다는 건 단정 지으시면 안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고. 아직 공개 그러니까 있지- 경기도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경기도당에서 고발을 했지만 네.
후보와 함께 그렇게 동행을 다 지역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를 자꾸 희화시킬 필요는 이것은 없을 것 선거법 같고요. 네, 위반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이게 정치인이 아니니까 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비슷한 그런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강효서 후보한테 전화하는 것도 정말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뭐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아직 뭐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경 부대변인 생각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네, 없다고 보고요. 일단 그거는 확인이 돼야 되는, 한쪽은 했다, 한쪽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이재명 후보 그 개딸 현상에 대해서 좀 또 세계적 현상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등판 이후에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이게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대선하고 다르게. 그래서 네.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이게 규칙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개딸들이라는 표현이 저는 아직 입에 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2030 여긴 뭐 40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되게 표출을 많이 합니다. 그냥 소극적인 지지가 아니고 적극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보통 대선 이후에 패배한 당이 지선에서 당연하게 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배의식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우리가 할만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과 단점,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우리의 장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네.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도 사실 되게 청년층이잖아요. 네. 이 개딸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개딸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 싫고요. 네. 이것을 어감상조. 뭐 세계적 현상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도 되게 글쎄요. 저는 자신만의 삶에 이게 세상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뭐 저희 당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제한법 관련해서 이제 법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 사실 뭐 여기 대해서 불체포 이것이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국회의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취지였지만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지금 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문명국가이기 네.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소모적인 논쟁이라 보고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경 부대변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실상 정치적 방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위장벽을 다 이번엔 방탄이다. 이게 인위장벽을 다 이재명 후보를 계속 신격화하고 옹호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네.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그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어이없었던 것이 네.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이 다 해먹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싼 토지를 수용해서 네. 이익을 얻었고 이걸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다 얻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다 해먹었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자신만의 세계에 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탄국회하고 그 방탄국회 잘못됐죠. 이거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연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좀 봐요.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신격화 옹호했다는 것도 혼자만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만의 생각이고 민주당이나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이경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근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락가락 출퇴근 시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먼저 민주당의 그 박지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많을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 위기, 민생 위기, 취임 첫 주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바로 그 다음날에는 8시 반에 출근했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야, 매일 40분씩 늦는데 재택근무할 수도 있겠다. 120시간 일하라는 건 어디 갔느냐. 지금 아주 세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출퇴근 시간에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조금 나오니까 이거는 그러려면 아예 좀 더 일찍 출근하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론 선거니까 이제 뭐 정책 논쟁이 네.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북한 미사일 도발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찍 퇴근했다는 식으로 민호중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고 막 그랬는데 허위 사실이거든요. 이게 다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대통령 출근 시간이 뭐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은 어디 있든 그 순간순간 다 업무 연상선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자택에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국가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사안들은 계속 수시로 참모들과 연락하고 결정하실 텐데요. 네. 굳이 이거 가지고 무슨 업무 태만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절대로 소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6시 정각에 퇴근을 하시면서 네. 내가 처음 퇴근이자 마지막 퇴근이라고 했거든요. 청와대 내에 있을 때에는 24시간 항상 있는 게 맞아요. 왜 청와대 본관에 집무실이 있었잖아요. 네. 비서동하고 500m 거리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몇 분이 걸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간으로 옮겼죠. 비서동 같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위아래층으로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쪽 집무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00m도 이게 문제를 삼았던 그 국민의힘인데 지금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출퇴근도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지적을 했죠. 근데 그때 후보인 당시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새벽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하겠다. 네. 왜 그러냐? 국민들의 교통 다 잡잖아요. 그 통신도 이때 다 차단이 됩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각을 비롯해서 인선 문제가 좀 시끄러운데 윤재승 비서관 성인식 논란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죠. 이진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죠.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 과거 근무하던 기관 내부에서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드린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당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과할 뜻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임명하면서 그냥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잘한 결정, 잘못한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나쁜 결정이 느린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윤재선 비서관 관련해서도 경질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여론의 추이를 보고 지켜보겠다는 식의 언론적인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어찌됐든 빨리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예, 사과는 그런데 하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는 시인 활동했던 그 글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그렇게 비판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그리고 또 말도 상당히 부적절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유로 지금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성비위 관련해가지고 혹은 뭐 이 성윤리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정의당에서도 또 오늘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최강욱 의원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박안주 의원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최강욱 의원인 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때는 들은 그 보좌진들이 많죠. 많으니까. 예. 그런데 박안주 의원 거는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 우리가 지금 성비위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2차 가해라는 것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용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박안주 의원은 되게 억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고발 고소권이 들어왔었고 이것을 제명 절차까지 만장일치로 했거든요. 근데 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민주당 문제 아니면 네. 그 여당, 야당 아니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네.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없게끔 우리가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그 정부도 함께 다 네. 함께 어떻게 문제 해결 의식으로 좀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여기서 할 말이 좀 없어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성상납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그 해결하나요? 의혹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이거는 의혹이라서? 뭐 대표께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박안주 권력형 성범죄랑 다르게요. 그리고 또 여기는 피해자가 없고 그래서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요. 그런데 저희 당 윤리위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저희 윤리기가 어떤 수사 권한도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검증을 하고 하기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있어요. 빨리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빨리 결정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 윤리위도 제명 그 징계 절차를 뭐 사실이 아니냐에 대해서 근데 징계 절차를 권성동 의원인가요? 뭐 이거는 사생활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좀 그 잘못된 말 아닐까요? 성상납이 사생활이다라는 표현은 아마 본인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사적, 그러니까 바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검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성상납이 사생활의 문제다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쫙 양쪽에서 다 나오네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